에어컨이 여름에만 쓰려고 있는 게 에어컨이 아닙니다. 낮에도 시원해야 에어컨이고요. 저녁에는 당연히 시원해야 되고요. 봄, 가을에, 겨울 빼고 3계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에어컨 장착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캠핑카 영상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현대 정품으로 나왔던 캠핑카를 구매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추가 작업은 안 했고 에어컨 작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업체 차량들 에어컨 작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타업체 차량들 굉장히 많이 에어컨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회사들 거 이런 작업들 많이 했으니까 에어컨 설치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뭐 파카를 입어서 엄청 겨울처럼 보이지만 지금 봄입니다. 이제 조만간 반팔 입어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 그래서 에어컨이 이제 많이들 문의들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또 일정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가는데 오늘 달아야지 이런 분들이 진짜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당장 해야지. 근데 저희도 일정이 있고 일정 맞춰서 조율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컨은 당일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차를 맡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에어컨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컨은 뭐 육안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 순정형 에어컨은 그냥 요 컨트롤러 하나입니다. 네, 요거랑 이제 여기 그 리모컨이죠. 리모컨. 이게 끝이에요. 들어온 게.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에어컨 틀 계절은 아니지만 이게 습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에어컨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작업은 어디다가 하냐면은 자 이제 여기 안에 본네트입니다.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에 순정 팬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팬 자체를 이용을 하고 요 범퍼 밑에 요 자리에다가 콤프레셔 장착을 합니다. 요 안에 지금 콤프레셔가 들어가 있어요. 뭐 육안으로 보이는 건 따로 없고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컨트롤러랑 이 리모컨 하나 딸랑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뭐 어떤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순정형 에어컨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 에어컨 뭐 바람 나오고 시원하게 나오고 저희 지금 2년 됐습니다. 제가 이거 에어컨 출시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은 다 끝났고요. 제가 작년 영상, 재작년 영상 보시면은 제가 직접 차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테스트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입증됐죠. 시원하다. 추워서 못 잘 정도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에어컨이라는 게 또 이런 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를 갔더니 에어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컨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꼭 설치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30% 선이었던 에어컨 작업이요. 지금 한 50%는 하십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에어컨 작업이. 그게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에어컨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에어컨이라는 것은요, 잠잘 때 한번 틀고 말 거다 이러면은 에어컨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잠잘 때 더운 거, 낮에 더운 거 아니에요. 저녁 9시 이후에 더운 계절은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3주에서 한 4주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8월 10일 날 태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8월 10일 이후에는 기온이 낮에만 덥지 저녁에는 덥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재작년에는 8월 중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매년 그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불과 우리가 저녁에 열대야라 그러죠. 열대야가 있는 건 3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집에서도 에어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열대야만 쓰려고 이 에어컨 다는 게 아닙니다. 자, 낮에 잠깐 쉴 때 또는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제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 막 울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제가 막 설계하고 있는데 마우스 계속 만져대지 계속 안아달라 그러지 막 이러다 보니까 집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차에 나와서 작업하거든요. 집에 가서도.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에서 작업합니다. 에어컨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10월 중순까지 사용하더라고요. 자, 이제 10월 달 되면은 춥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10월 되면은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워서 못 자요, 밖에서는. 근데
그때도 초저녁에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몸의 온도가 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 냉방을 틀는 게 아니고요. 선풍기, 송풍 모드로 틀어놓으면은 습한 게 싹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만 이렇게 앉아 보잖아요. 앉아 보면은 이 시트들이 다 레자 제품이니까 그 뭐라 그래, 약간 꿉꿉하다 그래야 되나, 찝찝한 게 있잖아요. 이 찝찝한 게 송풍 틀어놓으면 다 잡힙니다. 송풍 틀면은 앞에 아까 팬 돌아가는 거 콤프레셔 전혀 안 돌거든요. 그냥 바람만 쏴요.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동 히터 틀고 에어컨 틀어놓고 잡니다. 그게 이제 날씨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에어컨 틀라는 것은 냉방을 틀어놓으라는 게 아니고, 한여름처럼 틀라는 게 아니고 송풍 모드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도 거의 안 먹고 정말 쾌적하게, 이게 순환을 해주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바람이 바로 막 오는데 이게 정화가 되는 시스템이겠죠. 그런 원리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려요. 에어컨 없이 지금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왜냐면은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다는 분들은 집에서도 에어컨 쓰냐 안 쓰냐를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 에어컨은 있지만 에어컨 바람이 싫어가지고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덜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에어컨을 틀어놓고 살더라. 저도 뭐 에어컨 집에 가면은 무조건 에어컨부터 틀어요. 그런데 이 차 안에서는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차들 들어오는 거죠. 온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내 체온입니다. 내 체온이 29도가 느껴지려고 하면은 우리 대기 날씨 있죠. 34도, 또 온도계의 날씨 뭐 40도 이상, 이럴 때 내가 느끼는 체감상 온도는 29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대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람 체온이 느껴지는 게 25도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춥습니다.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몸살 올 수도 있고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25도, 대기 온도 25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지는 25도입니다. 그리고 26도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26도가 사람 체온에 가장 적합한 온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쾌적한, 기분 좋은 상태. 그리고 27도, 이렇게 말하는 중간에 27도, 26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이 나고 있구나. 이 정도 느끼는 게 26도에서 27도 넘어가는 사이. 그리고 27도가 느껴지면요, 가만히 있는 27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움직이는 27도는 땀납니다. 그리고 28도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땀 막 줄줄줄줄 나요. 그런 정도가 28도. 29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 나요. 그 옆에서 뭐 말하면은 막 짜증나고, 괜히 짜증나는 거 있죠. 불쾌지수 막 올라가는 게 29도입니다. 그게 언제냐? 열대야, 한여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낮의 기온이 29도가 느껴집니다. 사람 체온이에요. 온도는 34도, 뭐 온도계에선 40도 이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온도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이거를 열대야 기준, 나가 계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냉장고 98리터짜리 틀어놓고 에어컨 밤새 틀어놓고 8시간 기준에서 150A 소비를 하더라고요. 냉장고까지. 뭐 생각 외로 많이 먹죠. 150A 하면은. 근데 낮에도 조금 썼다. 낮잠 한 2시간 자니까 250A까지 소비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과하게 틀었을 때는 이제 한 300A 소비를 합니다. 낮에 틀었을 때.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가 뒷받침이 돼야 에어컨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비용 단가가 에어컨 가격이 아니고 다른 부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 뿐이고요. 그런 이제 에어컨 상태입니다. 그래서 27도에 1단을 놓고 자니까 한여름 저녁 기준에 한 9시 이후라고 할게요. 그때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낮에보다는. 그럴 때 정말 쾌적하게 자더라고요. 그리고 27도에 6단을 놓고 자니까 이불 덮고 자는데도 막 덜덜 떨면서 자요. 추워요. 그런 정도의 이제 에어컨 성능을 자랑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은, 자, 바람이 양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온도계를 여기다 놓잖아요. 온도계가 26도까지 떨어져요. 실내 온도가 아닙니다. 바람 나오는 방향의 온도가 26도가 떨어져요. 27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온도계를 여기도 놨고 이 사각지대에도 놨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해서 전체 공기를 순환했을 때 얘는 26도, 27도가 내려가지만 여기 온도는 29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즉 무슨 얘기냐? 차 안의 온도가 29도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아까 29도면 뭐라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땀나고 앉아있는데 땀나고 차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한테 오는 시점에서는 26도에서 27도 사이가 느껴져요. 그때는 내 몸이 쾌적하다 그랬죠? 막 엄청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한 낮의 얘기예요. 열대야 정말 피크철의 한 낮의 얘기입니다. 땡볕 쨍쨍하게 이제 쬐고 있을 때 그럴 때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믿으셔도 좋고요. 믿지 못하시면은 지난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믿음이 갈 겁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컨 바람 잘 나오고 에어컨 바람 안 나오는 차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 온도 찍으면 온도 안 내려가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려가요. 전차종 다 내려가요. 바람 다 잘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쾌적하냐, 한여름 낮에 시원할 거냐, 시원하지 않을 거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에어컨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열이 얼마나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편차가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차는 우리 프리미엄 모델 태양광까지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우린 단열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단열 작업, 기본 단열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구들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 차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그러니까 그런 차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감안을 꼭 해주시고요. 제가 촬영할 때는 당연히 이런 차로 촬영한 게 아니고 저희 차로 촬영한 겁니다. 저희 모델 가지고 촬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에어컨 준비 꼭 하시고요.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여름에만 쓰려고 있는 게 에어컨이 아닙니다. 낮에도 시원해야 에어컨이고요. 저녁에는 당연히 시원해야 되고요. 봄, 가을에, 겨울 빼고 3계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에어컨 장착입니다. 그 습한 거, 찝찝한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에어컨이 앞으로는 차량도 필수로 갈 항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한번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하시고 쓸데없는 비용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정말 알차게 딱 할 거 그렇게 해서 정말 비교 분석 많이 하셔가지고요. 가구의 상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침상의 폭 두 분이 잘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장의 능력들, 수납이 얼마나 대용량이냐, 또 가구의 라인, 깔끔도 얼마나 깔끔하게 제작했느냐, 그리고 가구의 구성, 배치들이 얼마나 내 사용 목적에 잘 맞게 배치됐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통 냉장고를 저 앞으로 딱 밀어버리는데요. 운전자가 굉장히 쾌적하게,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 등받이 각도가 살짝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가 됐느냐, 뭐 따져볼 게 여러 가지지만 이런 거 잘 비교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캠핑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업체 선정했는데 에어컨 장착이 안 된다, 저희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참고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카 선택하는데 후회 없는 선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